그러니까 손군이 다른 친구한테 왜 그 친구가 갑자기 이 시간에 나보고 술 먹자 그러지? 이런 질문을 네. 이런 조사를 친구 A한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죠. 그 안 했다는 거를 경찰 수사 진행 보고서에서는 있는 대로 알려주고 네. 그걸 안 했으면서 했다고 치고 우리는 친구 A 대변인 역할을 잘해야지 라는 걸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 재밌는 게 네. 경찰은 저 친구 A 전화번호가 3시 38분경에 마지막 통화 시간 그때 어디로 전화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저거는 기록만 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찰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저게 가족에게 했다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정확치 않네요. 그런데 블랙아웃된 상황에서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놀라운 친구 A 전화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블랙아웃된 상황에도 할 짓은 다 하는 친구 A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럴 때는 네. 블랙아웃의 정체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맞아요? 안 던지는 게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일들 콕콕 집어서 알려주는 황심소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콕콕 집어주는데 지금 한강 손정민 군 사망 사건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함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 있고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도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모든 분들이 그걸 더 모르겠다 이런 방송이라는 그 평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니까 손정민 군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지 않았다 라는 거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 원래 전문가들은 대중의 심리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할 때 본인들이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의 지혜를 발휘해서 손정민 군은 어쩌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서 네. 지금 전문가 그것이 알고 싶다 특히 그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프로가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 프로에 놓은 전문가들은 전부 다 손정민 군은 타살은 아니다 라는 걸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면 그 전문가들은 무슨 말이에요? 이 자연사고 이미 국가수 이 보고서에 넣은 대로 그러면 자연사 익사다. 술 마신 애가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이 강에 뛰어들어서 죽었다. 사고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나는 이 사고사, 익사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 안기부에서 경찰에서 조사받다가 턱 치니까 억하고 죽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물고문하다가 죽었으니까 익사고 네. 또 물대포 맞아가지고 죽었으면 사고사가 아니라 그럼 병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 보고서나 뭐 서울대 병원에서 네. 사인도 그런 식으로 판단되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뭘 읽어봐요 지금. 지금 이제 시청자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 박사님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들이 끊이질 않자 경찰은 23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진행사항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수사 진행사항 보고서를 이것도 좀 이례적이네요. 공개 진짜 대단하네요. 네. 오. 지금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왜 손군은 한강에서 죽었는가, 무엇으로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라고 할 수 있겠죠. 한강에 빠져 죽었는 거예요. 한강에서 그냥 그렇죠. 둔치에서 죽었거나 한강에서 휴게소 옆에 죽은 게 아니라 한강물에 빠져 죽었는가. 네. 그렇죠. 익사. 네. 네. 그 무엇과 어떻게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사항 보고서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야, 이분 진짜 시간 많은 분이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 정말 우리 경찰의 수사 보고서가 이렇게 부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고서가 이렇게 편향된 보고서인지 놀라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보고서 1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제기된 의혹별 Q&A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분 진짜 이 방구석 루팡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경찰 수사 진행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분석과 평가를 지금 할 수 있는. 네. 야, 대한민국 진짜 이 청년 실업자들이 많다는 거를 이걸로 우리는 확인하게 되네요.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경찰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3페이지. 23페이지 그 보고서에서 몇 페이지에 있는 제기된 의혹별 Q&A에 놓는 내용 그걸 하나하나 그렇죠.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자, 공식 놀랍네요. 보고서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예. 첫 번째, 술 마시자고 한 이유. 경찰 보고서에는 의혹, 친구 A가 고 손정민 군과 친하지 않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술을 마시자고 연락한 이유는 경찰 보고서 친구 A와 고 손정민 군은 평소 함께 다니면서 술을 마시거나 국내 국외 여행을 같이 가는 사이로 확인됐다. 잠깐만요. 지금 의혹은 친구 A가 고 손정민 군과 친하지 않은 사이다라는 게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술을 마시자고 연락한 이유를 그리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장 박사한테 장 박사는 내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내가 장 박사하고 술을 마시자고 연락을 했다. 내가 장 박사하고 술을 마시자고 연락을 했으면 장 박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갑자기? 아니죠. 장 박사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고 네. 또 술을 마시면 죽음의 상황이 있는데 그렇죠. 저 사람이 뜬금없이 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술을 마시자고 했다는 거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거나 저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네. 있지 않고서는 그렇죠. 술 굳이 핑계를 연락할 대고 굳이 이유가 연락하지 없는 거죠.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갑자기 아니 장 박사하고 황 박사는 평소에 같이 방송도 진행하고 그러니까 친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했으면 이건 뭔가 콕 집어서 답을 하기보다는 뭔가 전혀 의미하려는, 그 네. 상황 그 진짜 문제에 대해서 엉뚱하게 돌리고 문제에 대한 답을 회피한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려주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가 제기한 문제는 하지만 누구에게 확인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친구 A의 확인인지 가족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찰이 친구 A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놀랍잖아요. 이거는 경찰이 대변인 뭐 손정민 군 친구 A 씨의 대변인 이 타이틀을 안 달고 있더라도 이 수사 보고서가 바로 그거를 직접적인 그렇죠. 증거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의혹 친구 A가 술을 마시자고 갑자기 술을 마시자고 연락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묻지 않는데 친구 A는 상당히 뚜렷한 차마 말하지 않은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네. 손정민 군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를 바로 저 질문 자체가 그대로 알려주고 있고 그렇네요. 그거에 대해서 경찰 보고서는 전혀 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 그러고 보니까 손군 카톡 중에는 왜 이 친구가 느닷없이 갑자기 이 시간에 술을 마시자고 하지?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언급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장 박사한테 장 박사 술이나 한잔 하지. 이렇게 장 박사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말은 장 박사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네. 장 박사도 아니 저분이 내가 술 마시면 죽음이라는 걸 아는데 술 마시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하고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자. 그렇죠. 나는 그리고 네. 내한테 특별하게 뭔가 이 할 말이 있나 보다. 그렇죠. 그런 뜻. 그리고 전화로도 차마 말할 수 없는 직접 만나서 직접 만나야 되겠다라는 뚜렷한 의도가 있다는 건 네.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경찰 보고서에서는 뭐 평소에 함께 다니면서 술을 마시거나 국내 국외 여행을 같이 가는 사이로 확인됐대요. 누구한테 확인한 것도 없어요. 뭐 가장 확인을 쉽게 하는 건 누구한테 확인하겠어요? 친구 A한테 조사를 하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 친구 걔한테 손정민한테 왜 그날 전화를 했냐? 왜 술 마시자고 했냐? 저희들은 평소에 그냥 술도 마시고 이 국내 국외 여행도 가는 사이로 친하거든요. 아니 손정민 걔는 너 지금 이 카톡을 보면 니한테 뜬금없이 지금 문자가 왔다고 해놨는데 니가 친하다고 하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손군이 다른 친구한테 왜 그 친구가 갑자기 이 시간에 나보고 술 먹자 그러지? 이런 질문을 네. 이런 조사를 친구 A한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죠. 그 안 했다는 거를 경찰 수사 진행 보고서에서는 있는 대로 알려주고 네. 그걸 안 했으면서 했다고 치고 우리는 친구 A 대변인 역할을 잘해야지 라는 걸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
심지어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전문가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친구 A는 손정민 군을 해칠 동기도 없고 이유도 없대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 별로 친하지도 않는 애한테 전화해가지고 술 마시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동기고 이유지 무슨 다른 동기와 이유를 찾느냐라는 그런 질문조차 안 하는 전문가의 평을 들으면 저분이 전문가는 그냥 곧 썼다고 친 전문가 타이틀이구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무튼 손군은 또 다른 친구한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임을 분명히 밝혔는데 보냈습니다. 그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네. 자 경찰은 분명 친구 A와 고 손정민 군이 친한 사이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친하기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경찰은 가정하고 보고합니다. 이것 분명 경찰이 A씨를 변호해주고 있는 것 맞지 않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네요. 두 번째 휴대전화입니다. 의혹. 친구 A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폐기한 것은 아닌지. 경찰 보고서. 친구 A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친구 A 휴대전화는 마지막 통화 시간인 지난달 25일 오전 3시 38분경부터 전원이 꺼진 오전 7시 2분경까지 계속 한강공원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친구 A의 휴대전화는 찾을 수 없었다. 이거 진짜 놀라운 내용 아니에요? 친구 A 휴대전화가 마지막 통화 시간이 오전 3시 38분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전화는 이 술에 취해서 잠자고 있었던 손정민 군이 한 전화일까요? 아니면 이 전화는 친구 A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이건 친구 A가 누군가에게 한 전화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방송이 나온 그날 이 놀랍게도 친구 A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네.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블랙아웃. 그렇죠. 11시 몇 분부터는 갑자기 블랙아웃. 네. 블랙아웃은 보통 정전이 될 때 우리 블랙아웃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정전이 됐대요. 그래 놓고 그 친구의 전화는 혼자서 띠링 해가지고 3시 38분에 전화 주인이 블랙아웃 되는 동안에 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는 계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한강 고수부지에 존재하고 있는 귀신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 그것도 휴대전화를 거는 귀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놀라운 남양 네. 특집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밤 11시 몇 분부터 블랙아웃이다. 8시간 동안. 8시간 동안? 그것도 이 친구 A의 변호사가 이제 그거를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 모든 언론에서 그거를 8시간 블랙아웃. 그게 뭡니까? 묻는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8시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친구 A 전화번호는 마지막 통화 시간 3시 38분에 저게 저 전화에서 누군가 발신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걸려온 전화를 수신한 거라면은 그럼요.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저건 발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최소한 뭐 단축 번호를 찍든지 전부 다 번호를 찍든지 그리고 그 재밌는 게 네. 경찰은 저 친구 A 전화번호가 3시 38분경에 마지막 통화 시간 그때 어디로 전화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저거는 기록만 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찰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저게 가족에게 했다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정확치 않네요. 그런데 블랙아웃된 상황에서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놀라운 친구 A 전화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블랙아웃된 상황에도 할 짓은 다 하는 친구 A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럴 때는 네. 블랙아웃의 정체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맞아요? 안 던지는 게 맞아요? 블랙아웃이라는 거는 그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은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그렇죠.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다라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했다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거나 표현을 바꾸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경찰이 3시 38분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고 네. 단지 전화기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고 7시 2분경까지는 계속 한강공원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7시 2분까지 한강공원 주변에 물속에 있을까요? 물 밖에 있을까요? 땅 속에 있을까요? 뻘 속에 있을까요? 그런데 아, 그 전화기 자체는 지금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기 자체를요, 한강변 밑에 뻘 속에 얘가 꼭 숨겨놨다면 잠수사들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전화기 속에 뻘 속에 집어넣으면 그 전화기가 뭐든지 간에 요즘 전화기 기능이 좋아가 방수 기능이 좋아가지고 최소한 한두 시간 이상 이 전원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의 한 표. 오, 3시 38분에 그러면 전화를 하고 나서 블랙아웃 된 상황에서 네. 그 전화기를, 자기 전화기를 아주 잘 숨길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추정이 맞다면 이건 블랙아웃이 아니고 뭔가 감추고 싶은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렇죠. 네, 분명 그렇죠. 감추고 싶은데 뭘 감추고 싶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그런데 내가 감추고 싶은데 감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박근혜 그 검찰 조사할 때 아주 일관되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았고, 네. 그럴 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든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경찰 조사든 검찰 조사에서 최고로 잘 하는 거라고 우리 그 어떤 검사 출신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였더라? 검태섭이라고. 검태섭 의원이 그렇죠. 검찰 조사 잘 받는 법이라는 클럼을 썼었죠. 그럴 때 이 친구 A는 경찰 조사 잘 받는 방법에서도 이거를 잘 활용을 했다라는 거를 이미 경찰이 그냥 보고서에 이 질문을 했으나 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요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네, 싶습니다. 짚어보세요. 분명 질문은 왜 잃어버린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으려 하지 않았나라는 것이죠. A에게 직접 물어보긴 했을까요?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는커녕 사라진 친구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것부터가 절도 혐의나 기타 범죄 행동으로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친구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경찰은 친구 A 휴대전화는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에 대한 확인을 했다는 것으로 친구 A가 고 손종민 군의 휴대전화를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도 저는 그렇죠. 아니 본인의 전화기를 잃어버렸는데 친구 전화, 손정민 군의 전화기를 자기 거라고 착각해서 가져갔다라는 게 설명이었거든요. 그렇죠. 착각해서 가져갔더라도 네가 친구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가져갔으니까 이건 절도야 라고 우리 죄 뒤집어 씌우고 만들기 잘하는 경찰 얼마나 잘하는데 그거조차 이 친구한테는 안 해요. 얼마나 이 친구를 보호하고 싶은 강한 경찰의 의지의 표현일까요? 이 수사 보고서는. 저는 아무리 술이 취해도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자기 전화로 착각해서 가져간다는 거는 좀 잊기 어려운 일 같은데. 잊기 어려운 일이죠. 블랙아웃 싫어하잖아요. 네. WPI를 배워서 상담가가 되고 싶어도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WPI 심리상담가가 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전문가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초급, 중급, 고급 3회 워크샵에선 쌍방향 소통이 되는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성격부터 WPI 검사 해석까지 온라인으로 배우며 온라인상에서 토론과 황상민 박사님과 1대1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 사례 분석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듣기만 하는 인간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사례 분석 세미나.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보고 온라인으로 토의하며 통찰력 넘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담 실습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상담 준비 수업부터 슈퍼비전, 그리고 실제 상담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화상통화로 내담자를 상담하며 전문성 있는 상담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워크샵, 사례분석 세미나, 상담 실습,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이젠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해보세요. 내 삶에서 상담가로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 제대로 된 상담을 배워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온라인으로 가능한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6월 19일 초급 과정 워크숍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앉아있는 곳이 배움의 장소가 되는 진정한 워라밸이 실현됩니다. 위즈덤 센터